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남과주에 어제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인해 일부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도 보고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 곳곳에 신호등이 고장나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져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0,000명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에 참석을 위해서 백신 미접종자들이 제시해야 했던 72시간 이내 음성 테스트 확인서를 이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게 됩니다.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국 65세 이상 노인 100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을 정도로 고령층이 끔찍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이탈리아 등 3곳을 여행경보 4단계 국가에 추가했습니다. 파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오미크론 감염 예방은 낮지만 중증 예방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자의 코로나 먹는 치료제가 대규모 실험 결과 감염 후 중환자실 입원과 사망의 위중증화 위험을 89% 감소시키는 것이 확인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한편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는 임신부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연방고등법원 판사의 첫 한인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연방상원은 루시고 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제9 연방고법 판사로 인준했습니다. LA 시의회가 만장을 치러 통과시킨 선거구 재조정 최종안이 에릭 가세트 LA 시장의 서명으로 확정됐습니다. 한인타운이 마침내 10직으로 단일화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토네이도로 막대한 피해를 본 중부 지역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제공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피해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국의 공항보안 검색대에서 압수된 총기가 5,700여 장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서버용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견돼 해커 공격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요 금융, 의료기관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사의 주식 약 9억 달러어치를 팔아치움으로써 1조 달러였던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떨어졌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즉각적인 거리두기 강화와 소상공인 선제 보상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학 겸임고 교수직에 지원하면서 경력과 수상 실적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 후보 측은 일부 착오가 있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모두 허위 경력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LA 램스가 먼데이 나이트 풋볼에서 조 1위 애리조나 카디널스를 30대 23으로 꺾고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9승 4패를 기록한 램스는 선두 애리조나와의 승차를 한 게임 차로 좁혔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난적 피닉스 선스를 111대 95로 꺾었습니다. 클리퍼스는 최근 주전 폴 조지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해 현재 하락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2.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지역에 따라 다소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56도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잠시 KT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All the way into the afternoon, into the evening, and with some snow as well, and a lot of snow. We have high wind warnings, wind advisories in effect throughout the afternoon. We'll lose the windy conditions, but we will keep the rain and the snow going. We have winter storm warnings and advisories that will be in effect until this evening, so keep that in mind. Any travel through the mountains, not only are you dealing with some really ice. 어제 밤부터 내린 비가 지금 남가주에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반가운 비기도 한데요. 곳곳에서 또 안전사고 유의하실 것도 당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빗길 안전운전 지금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LA 등이 남가주 지역이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연방기상청은 강력한 겨울 폭풍이 남가주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면서는 산악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LA를 비롯한 남가주 곳곳에서 홍수주의보, 산사태주의보 발령된 상태입니다. 연방기상청은 해안가와 밸리 지역 등에 오늘 하루 약 3인치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악지대에는 최고 5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녁에 밤에 날씨가 뚝 떨어지고 기온이 뚝 떨어지고 나면 눈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가주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진흙과 바위, 돌, 나무 등이 흘러내리는 산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지역에는 오늘 아침 출근길 1시간 전에 전해드린 대로 상당히 힘겨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출근하시기 전이셨다면 조금 서둘러서 안전운전, 서행운전 하는 게 당부되고 있습니다. 연방기상청은 최근 남가주에서 산불이 일어났던 지역, 산불의 영향을 받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홍수주의보, 산사태주의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연방기상청은 이들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1인치 이상의 비가 내리면 홍수와 산사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있다가 즉각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고립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48시간 혹은 72시간 정도 먹을 수 있는 물과 통조림 등을 미리 준비해둘 것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 본드파이어 지역 거주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애인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각 지역 셰리프국에 전화를 걸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적십자사도 겨울 폭풍 대비소를 마련해 이재민 대피자들에게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일부적의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먼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었던 산타바바라 카운티에는 대피령이 내려졌고 여기에 오늘 오후 정오까지 홍수 경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샌버나드로 카운티의 오클랜과 포레스트 팔스, 마운틴 홈 빌리지 그리고 유카이파 북동부 지역에도 역시 대피령이 내려졌고 오렌지 카운티 이 모제스카와 실버라도 그리고 윌리엄스 캐년 지역 주민들에게는 자발적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28,000 렌토 파크웨이 위치한 레이크 포레스트 스포츠 파크에는 대피소도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으면서 LA 소방국이 비상사태 대처 요령을 발표했는데요. 소방국은 일단 모래주머니 등 홍수와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도구를 충분히 확보해 놓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 이 홍수나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도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일단 위험하다 싶으면 대피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다음 비를 대비해서 홍수와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도구를 확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인근 소방서마다 그런 모래주머니 같은 것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가정은 소방서에 들러서 가져가라 라고 했는데 이게 가져가는 게 아니죠.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따로 주머니 따로 줍니다. 가서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차에 실어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 시간을 좀 넉넉히 잡고 가셔야 됩니다. 또 LA 소방국은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한다는 이른바 이머전시 플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집 뒷산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거나 할 때 어떻게 대피할 것인지 우왕좌왕하지 않고 침착하게 빠르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디오나 TV 등 뉴스를 매우 자세히 듣고 겨울 폭풍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져 대피해야 한다면 중요한 아이템들을 잊지 말고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런 아이템 정리도 미리 해놓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음식과 물 등을 되도록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LA 소방국은 최소 72시간 버틸 수 있는 음식과 물을 확보하는 게 좋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홍수나 산사태로 고립되는 상황이 와도 72시간 이내에 구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방국의 전언입니다. 또 무전기와 손전 등등 비상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의 경우 충분한 양의 새로운 배터리와 이머전시 킷 보관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이머전시 킷이 있다라고 해도 지금쯤 배터리가 소진됐거나 방전될 가능성이 있으니 배터리 점검은 한 번쯤 해보는 게 좋다는 권고입니다. 또 수로와 쓰레기 매립지, 협곡 등 위험한 곳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홍수 피해 지역을 들어가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하고 흐르는 물을 걸어서 또는 차를 타고 건너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LA 카운티 소방국은 강조했습니다.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swing and jingle bells ring. 12월 14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남가주의 겨울폭풍 오늘 오후까지 계속 이어지겠고 지역에 따라 빗줄기가 다소 강해지다 약해지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오후 3시까지 바람주의보 발효된 곳도 있습니다. 또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에는 홍수주의보도 나와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To rock. 비바람이 불면서 오늘 체감기온보다 떨어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밤 최저기온은 40도를 밑돌아 더욱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점차 햇살이 비치는 곳이 있겠고 내일 낮 기온 그리고 당분간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기온 56도, 밤 최저기온 3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도, 3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59도, 38도, 해안 지역은 58도, 43도 예상됩니다. Oh,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끝으로 한국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다 점차 그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32도, 낮 최고기온은 53도로 예상됩니다. Man, it doesn't show signs of stop.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Let it snow and snow.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프레몬트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605 놀선상 팩로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선상 임피럴 하이웨이로 내리는 지점에도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14번 노을선상 뉴홀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과 첫 번째 레인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101 사우스선상 치스보로 로드로 내리는 지점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선상 필립스 렌치 로드와 만나는 지점 역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노을선상입니다. 애나하임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사고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겨울 재확산 비상에 걸리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다시 발동했습니다. 약간 혼동스러우시죠? LA 카운티 거주하시는 분들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LA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로컬 보건 규정에 따라 지난 여름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던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인랜드, 센트럴밸리,
북가주 외곽 등에서는 실내 공공장소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다시 시행되는 겁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내년 1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지속될 예정입니다. 단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해 오고 있는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의 경우 마스크 의무화 조치 별도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1월 15일이 지나도 계속 적용됩니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 100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에 감염돼 목숨을 잃을 정도로 현재 고령층이 끔찍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는 심장병, 암과 함께 미국 고령층의 3대 사망 원인이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은 5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임이 가장 빈번한 연말을 앞둔 시점이어서 보건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think we can do to bolster our ability to gather safely. And that is really getting vaccinated, getting boosted.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2년 동안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80만 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는 60만 명가량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100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반면에 65세 미만 연령층은 코로나 사망률이 1,400명 중 1명으로 훨씬 낮았습니다. 미국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은 87%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지만 면역체계 악화에 따른 돌파 감염 등으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거부한 노인들은 사망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고령층에서 코로나19는 신장병과 암에 이어 사망 원인 3위가 됐습니다. 최근 11주 동안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로 숨진 사람이 10만 명이나 급속히 증가해 노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파이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먹는 치료제가 대규모 실험 결과 감염 후 중환자실 입원 및 사망의 위중증화 위험을 89% 감소시키는 것이 확인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한 달 반 전 첫 발표 때와 같은 치료 효과율이지만 2250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실험이어서 의미가 깊습니다. 또 별도의 실험실 연구 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에게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이자의 치료제는 감염 예방의 백신과 달리 감염 후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하루에 3번 2알씩 5일간 총 30알을 먹는 형식입니다. 특히 파이자의 치료제는 그보다 한 달 전에 발표된 머크 치료제와 같이 환자가 집에서 혼자 먹을 수 있는 먹는 알약 형태의 경구제입니다. 이전의 허가 치료제 4종류 모두 병원 주사 투입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파이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의 89% 중증화 감소 효과는 당뇨 등 기저질환이나 비만, 연령 때문에 감염된 후 입원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역시 먹는 치료제인 머크앤컴퍼니가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먹는 치료제는 임신부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복용하면 인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리보 확산 구성 요소와 유사한 화합물이 생기면서 인체의 DNA 구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임신부에게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사의 최고 의학 책임자 CMO가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위협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폴 버튼 모더나의 CEO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영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오미크론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가볍고 더 심각한 버전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폴 버튼 CMO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 중 15%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수치를 볼 때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한 지난 8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 사망률이 델타 변이 사망률보다 낮지만 오미크론 변이도 역시 질병을 퍼뜨리기에 아주 적합하고 심각한 바이러스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공군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거부한 병사 27명을 전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앤 스테파네 공군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공군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다 실제로 군복을 벗게 된 첫 번째 사례로 모두 복무 연차가 길지 않고 계급도 높지 않은 병사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중에는 의학적, 종교적 사유를 들며 의무화 조치에서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병사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군 측은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명령 불복종을 적용해 복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한 지 1년이 됐지만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팬데믹의 주요 징후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이 처음 접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과거 팬데믹의 삶을 규정했던 여러 특징이 곳곳에서 되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와 대규모 백신 접종소, 환자들로 붐비는 병원, 또 사망자 수의 증가 같은 익숙한 전경 등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 백신 개발 프로그램 속도전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구스타브 퍼나 육군 대장은 작년 12월 10일 백신 배포를 앞두고 D-Day가 시작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그동안 신종 바이러스에 당하게만 해오던 인류가 백신 접종으로 역습에 시동을 거는 것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놀망디 상륙작전 실행일인 D-Day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에서는 2억 명 이상의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여전히 대코로나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 소식입니다. 최소 87명이 사망한 것으로 일단은 잠정 집계됐습니다. 애초 우려보다는 인명피해가 다소 줄었지만 폐허가 된 현장을 수습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까지는 수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네이도 발생 나흘째인 어제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켄터키주에서 최소 7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최소 13명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버시어 주지사는 사망자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까지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며 최소한 105명의 소재가 현재 파악되지 않았고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의 물류시설이 있는 일리노이주에서도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테네시에서도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토네이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부 지역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제공할 것이라며 전폭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또 내일은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도시 한 곳이 초토화된 메이필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피난처 대피로 애초 예상보다 피해가 준 양초 공장. 이것들을 포함해 켄터키주는 토네이도가 휩쓴 8개 주 가운데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수십 명인데 수색과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희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100명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his is fluid and the numbers will change and sometimes they have, thank God, gone down. Other times they've gone up.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재해 구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건강과 불안정성이 가장 걱정된다면서 연방정부는 도움이 되는 한 피해 지역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 want you to know that this administration has made it clear to every governor, whatever they need, when they need it, make it known to me, and we'll get it to them as rapidly as we can.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켄터키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어 일리노이나 다른 주에도 요청이 오면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15일에는 피해 지역을 방문해 상황을 직접 살피기로 했습니다. 정적이자 공화당 1인자로 켄터키주가 지역구인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정부의 이처럼 발빠른 대처에 감사하면서 의회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적 재난에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중서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아마존 물류센터가 붕괴되면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일리노이주 중남부 지역에 결국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제비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리노이 중부와 남부 28개 카운티를 재해 지역으로 선포하고 주정부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연방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중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 피해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위로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전문에서 미국의 켄터키와 일리노이, 미주리, 테네시, 아칸소, 미시시피 등 6개 주에 토네이도가 덮쳐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났다면서 중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피해를 입은 미국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진실한 위로를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 대사로 지명받은 에리카 세티 LA 시장에 대한 연방상원 인준청문회 드디어 열립니다. 지난 7월 9일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인도 대사로 지명받고 5개월 동안 아무런 소식이 나오지 않았던 에리카 세티 인도 대사 관련해서 인준청문회가 오늘 열리는 것입니다. 연방상원 외교관계위원회는 오늘 오전 동부 시간이니까 시작했겠네요. 10시부터 인준청문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에리카 세티 지명자 외에 독일 대사, 파키스탄 대사 지명자 등 총 3명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에리카 세티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 인도에서 이제 대사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기 제한에 걸리는 마지막 임기여서 내년에 LA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인도 대사 지명으로 당초 예정보다 몇 개월 일찍 물러나게 됐습니다. 에리카 세티 시장의 후임 차기 LA 시장은 6월 예비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하는 2명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결정되고 그때까지 누린 마르티네즈 LA 시의회 의장이 임시 시장을 맡게 됩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김석기 의원과 태영호 의원이 어제 LA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다가오는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선거에 남가주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과 태영호 원내 부대표가 13일 타운 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주의 장단기 체류자들에게 다가오는 한국 대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선거인 등록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외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오는 1월 8일로 다가왔으나 선거인 등록이 저조한 편이라고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과 태영호 원내부대표는 지난 3일부터 16박 18일 일정으로 미주 한인들에게 한국 대선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대외동포 정책에 대한 미주 한인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해 미 동부와 서부를 차례로 방문하고 한인사회에서 동포 간담회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동포분들께서 투표에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세계에는 215만 명 우리 재외 국민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만 85만 유권자가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장은 미주에 마련된 투표소가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 탓에 미주 동포들의 투표 참여율이 낮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투표소 확대를 위해서는 미주 동포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동포 사회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야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포기 기간 연장이나 동포청 마련 등 동포 사회의 수건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원내부대표는 이번 미주 순방을 통해 재외 동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까지 투표에 전혀 참여하실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바쁜 때에 현지에 나온 걸 보면 나도 이번에 한번 좀 투표 참가해보자 바람에서 지금 미국 전역을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재외동포들의 희망사항들을 현 시점에서 해결하기는 힘들지만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동포사회의 바람을 실현시킬 수 있는데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 시행을 연기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학생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 시행을 연기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LA 통합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12세 이상 학생들의 2차 백신 접종 마감일은 12월 19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이를
가을 학기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등법원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루시고 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제9연방고법판사로 인준하는 안을 어제 표결에 붙여서 50대 45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2010년 한국계 최초로 연방지법 판사 자리에 오른 고 판사는 지난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고법 판사 지명을 받았습니다. 제9연방고법은 캘리포니아, 워싱턴, 네바다까지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대형 법원입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6년 초 고 판사를 제9연방고법 판사로 낙점한 바 있지만 당시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인준이 표류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30년간 체조 선수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던 대표팀 주치의에게 징역 175년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배상금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KBS입니다. 30여 년 동안 여자 체조 선수들을 치료를 구실로 성추행, 성폭행한 레리 나사르. 미국 최대 성범죄로 알려진 이 사건 피해자만 300여 명입니다. And it was not for any medical purpose, is that correct? Correct. In fact, it was against medical protocol, is that correct? Yes. 하지만 선수들은 나사르의 단죄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미국 체조협회와 미국 올림픽위원회 역시 범행을 방조했다고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선수에게 은폐를 종용하는 등 은폐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미국 체조 영웅, 하지만 역시 피해자였던 시몬 바일스도 나섰습니다. USA Gymnastics and the United States Olympic and Paralympic Committee knew that I was abused by their official team doctor long before I was ever made aware of their knowledge. 수백 건 소송에 시달린 체조협회는 2018년 파산 보고를 신청했고 3년 만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금 3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4,500억 원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는 조건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트라우마, 상처에 사과한다는 입장을 낸 협회와 올림픽위원회에 첫 폭로자였던 레이첼 데놀랜더는 소송은 돈이 아닌 변화를 위한 거였다. 회복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선수들의 안전보다 메달을 중시한 대가였다. 미국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LA 시의회가 지난 7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LA 시의회 선거구 제조정 최종안이 에리카 테드 시장이 서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한인사회의 수건이었던 아닌타운 시의회 선거구 단일화 내용을 담은 이번 선거구 재조정안이 지난 10일부터 발효된 것입니다. LA시는 시의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최종안에 가세트 시장이 지난 7일 서명했고 따라서 이번에 재조정된 선거구 지도는 앞으로 10년간 공식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지역 차량 제한 속도가 내년부터 낮아집니다. 수십 년간 제한 속도가 점차 올라가 과속 문제에 시달렸던 LA가 내년부터 새로운 법으로 제한 속도를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은 주 및 지역 당국이 자체 교통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결과에 따라 도로 기본 제한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현재 LA는 캘리포니아 차량법에 따라 85% 규칙을 사용해 제한 속도를 설정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법상 85% 규칙은 하위 85%를 기준으로 제한 속도를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속 운전자 상위 15% 속도 제한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LA 교통국은 대다수 운전자들이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를 약간 넘어서 운전하기 때문에 제한 속도 설정은 과속 차량 운전자 주행 속도로 정해졌다며 기존의 방식은 보행자 활동이나 도로상의 설계 속도 및 다른 용도는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교통당국은 35마일로 달리는 차량에 치일 경우 생존율이 68%지만 시속 40마일로 달리면 생존율이 35%로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법은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정착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낮은 제한 속도 시행도 몇 마일까지 낮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한 시행이 나오지 않았지만 낮아지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미국 양대 영화상 중의 하나인 골든글로브상이 어제 내년 시상식 후보를 발표했지만 헐리우드 영화계는 싸늘한 반응입니다. 인종, 성차별 논란과 부정부패 의혹으로 미국의 영화 방송업계 보이콧에 직면한 골든글로브가 후보를 공개하면서 시상식 강행 의지를 이어나가자 헐리우드이 집단적인 침묵으로 냉대한 것입니다. 주요 방송사들은 예년 같으면 통상 오전 시간대에 골든글로브 후보 발표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편성했지만 올해는 건너뛰었습니다. 또 매년 시상식을 생중계했던 MBC 방송사도 내년 1월 9일 행사를 송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파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TV 시리즈 드라마 부문의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등 현재 3개의 부문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면 실제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이제 팬데믹 상황이 거의 끝나가고 물류 대란이 겹치면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비재를 중심으로 온라인 물가가 1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류 적체 현상에 따른 공급난까지 겹치면서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온라인 물가는 11월을 포함해 1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을 맞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때강도 사건이 크게 늘자 미국인들 대다수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네이션 리서치가 지난주에 실시한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 스매시 앤 그랩 때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인들 48%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유권자로 등록된 미국인 11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4분의 3가량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스매시 앤 그랩, 이 때강도 사건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관심을 끌었던 NFL 경기가 있었습니다. LA 램즈와 조선도 애리조나 카디널스 간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LA 램즈인데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이 한국인 쿼터백, 한인 쿼터백 카일러 머레이 때문에 또 많은 관심을 끌었었죠. 어제 LA 램스가 조 1위 애리조나 카디널스를 30대 23으로 꺾고 시즌 9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패하면서 10승 3패가 된 애리조나를 이제 한 게임 차로 추격하게 됐습니다. 최근 오델 베컴을 영입하는 등 NFL 슈퍼팀으로 재건했지만 내리 3연패를 당하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LA 램스는 3연패 뒤에 어제 승리로 2연승을 달리면서 이제야 손발이 맞아가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램스의 쿼터백 매튜 스태포드가 287야드 전진 패스 3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시켰는데 특히 13대 13으로 맞선 3쿼터 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52야드짜리 터치다운 패스를 맨 제퍼슨에게 연결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램스로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델 베컴 주니어도 어제 터치다운 1개를 기록하면서 이제 팀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애리조나의 한국계 쿼터백 카일러 머레이는 383야드 전진 패스를 기록했지만 가로채기를 2개나 당하고 4번의 색을 당하면서 조 1위 쿼터백의 체면을 단단히 구겼습니다. 터치다운 패스도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필드 복귀 무대 PNC 챔피언십이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리츠칼튼 골프클럽에서 20일부터 이틀간 열리게 됩니다. PNC 챔피언십은 공식 투어 대회가 아니라 가족 대항 이벤트 대회입니다. 재작년까지 Father and Son의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열렸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선수가 아들과 팀을 이뤄 출전하게 됩니다. 20팀이 출전하는 가운데 선수는 반드시 메이저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타이거 우즈는 아들 찰리와 함께 이 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회 조직위원회는 타이거 우즈가 아직 18홀을 걸어 다닐 만큼 다리 근력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카트를 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36홀 경기를 치르는 동안 물론 걷기도 하겠지만 카트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어제 경기 굉장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의 게임브리지 필드하우스에서 열린 경기 인디애나폴리스와의 경기에서
인디애나 페이서스죠. 26점, 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 6개를 펼쳤고 3점 슛을 5개 성공시켰습니다. 2개만 더 하지 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개인 통산 3점 슛 성공수를 2,972개로 늘리면서 NBA 통산 3점 슛 최다 신기록 레이 앨런의 2,973개에 딱 1개가 모자랐습니다. 하나만 3점 슛을 더 성공시키면 동률, 하나를 넘어서면 이제 NBA 통산 3점 슛 성공 최다 신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스테판 커리 당장 뉴욕 닉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이 신기록 갈아치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골든스테이트와 치열하게 서부조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피닉스 샌즈 어제 LA 클리퍼스와 경기했습니다. 그런데 LA 클리퍼스가 111대 9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피닉스 선즈는 현재 데빈 부커가 부상으로 빠져있고 LA 클리퍼스는 현재 폴 조지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이 양 팀의 주포가 빠져있는 가운데 클리퍼스가 111대 95로 피닉스 선즈를 꺾은 것입니다. 클리퍼스는 현재 폴 조지가 빠진 가운데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시카고 불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5일과 17일로 예정된 경기를 치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NBA는 어제 코로나로 격리된 선수가 10명이 나온 시카고에 15일과 17일 경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카고는 15일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와 홈 경기를 치르고 17일 토론토 랩터스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었고 이 두 경기 일정은 추후에 새롭게 편성될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빗길 안전운전 그리고 오늘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